네, 지금 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 그리고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목요일 시작인데요. 일단 뭐 연준의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뭐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뭐 워낙에 고점까지 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지금 살까 말까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작이 잘 갈 때 우리 또 송동현 팀장은 해성 DS를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해성 DS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해성 DS는 사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 비해서 우선은 가격이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가격이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매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일단은 오늘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 해성 DS가 19,200원을 400원을 돌파한 이 자리로부터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7월 31일부터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추세가 좀 그 상승 추세로 가려고 했는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우선은 경고점을 뚫었던 자리까지 일단은 밀렸고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현재 주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18,200원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선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해성 DS의 실적 추이가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 주식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18,200원을 지지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18,200원을 지지를 해서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린다면은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임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는 27,000원, 26,000원에서 7,000원 부분까지는 우선은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해성 DS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수요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향후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수요가 계속 벅찰 것이다. 2분기에도 사실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해성 DS에 대한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든지 더 긴 관점을 봤을 때도 실적 추이가 현재 구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말한 가격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의 2차적인 여파로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이 해성 DS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홀딩하겠고요. 자, 이번에 신준섭 팀장 지난주에 한독크린텍 우리 포착을 해봤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그 코스닥에 대한 그 하반 변동성을 그 한독크린텍 역시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전국에 깔려 있는 우리 그 정수기 전체 그 대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동사에 그 카본 블록 필터죠.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망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앞서서 그 렌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사들이 해외 공략에 좀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그 시장 조정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오히려 지금 현재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 일단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지수 때문에 우리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기업 때문에 빠진 건지를 좀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독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인 문제는 올해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좋았거든요. 매출액은 25% 정도 이제 그 성장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지수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로스컷에 대한 접근보다는 비중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면서 중장기적인 그 추세를 좀 이용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착주 리뷰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새롭게 좀 편입해 볼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두 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포착주 어떤 건지 공개할게요. 자, 먼저 송동현 팀장, ST팜을 말씀해 주시고요. 신준섭 팀장은 인선 ENT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지금 2차 팬데믹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분위기인데요. ST팜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오늘은 ST팜이 약 3%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어제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ST팜의 일단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었는데요. 금일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는 많이 이제 상승하는데 ST팜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뭐 혈장 치료제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이 리보핵산 RNA, 즉 이제 코비드19에 대한 바이러스는 사실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서 RNA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급속도로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제 ST팜이 이 RNA, 리보핵산 간섭 치료제에 대한 생산을 맡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RNA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최근 RNA 기반 임상 3상에도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 ST팜에서 하고 있는 올리고 뉴클레로타이드 이 제조 시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올리고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은 많이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치료 RNA의 기반의 어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치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이 ST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의 에딜런트사와 이제 CMO 기반 성장을 통해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RNA 치료제는 항암제라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희귀 질환 등 다양한 용도로 기반을 통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 이 올리고핵산에 관련된 치료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ST팜은 이 위탁 생산, CMO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CMO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그리고 ST팜 대표적으로 세 개를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 ST팜이 CMO 시장에서 역할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올리고핵산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이 올리고 공급 시장 규모가 약 7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9천억 정도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이 이 위탁 생산을 맡아서 굉장히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뿐만이 아니고 이익까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의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더욱더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우선은 뭐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한 일단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3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이고 내년도에 더욱더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T팜에서 투자를 했던 미국 ABTD라는 회사가 있는데 2분기에 600% 이상의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 섹터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이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접근하시기에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가급적 어떤
그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기대지 마시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적이 동반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ST팜이 현재 그 상승을 한 이후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57,000원 후반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1선에 닿는다면 57,000원 후반 정도까지 닿는다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ST팜이 8월 12일 날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8월 10일 날 고점을 돌파를 해서 65,500원까지 기록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 않게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수급이 크게 이탈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메리트를 느끼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려보겠고요. 우선은 65,500원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ST팜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ST팜이 시장이 밀릴 때 그나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부각을 받는데 제약 바이오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가격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 이제 6만 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매수 가능한 거죠? 네.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6만 원 초반까지 장 초반에 가격 흐름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근데 더 가격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8,300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 10%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역시나 10% 더 추가를 해서 20%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할 시기 65,5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주시면 더 가파르게 단시간 내로 성장을 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 비중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종목을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약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실적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가격적인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면은 10만 원도 사실 보수적인 추정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PER이 제약바이오가 약 70에서 80배 정도로 봤는데 ST팜은 아직까지 40배 이하도 아직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50배 이하 정도밖에는 평가를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돌파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타겟 프라이스에 대한 조정이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일단 10만 원 정도 목표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 그렇게 보고 손절 가격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자체는 일단 21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때는 우선은 손절 매물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4,6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일단 10%씩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가 10만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일단 탄력이 65,000원 선에서 더 보인다 싶으면 슈팅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절가 54,600원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ST팜 첫 번째 포착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준섭 팀장의 포착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선 ENT입니다. 아무래도 장마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작업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한 23년 정도 된 폐기물 처리랑 그리고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폐기물 처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일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처리 시스템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동사의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잠깐 수집량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말씀을 드리면 수집 운반 쪽에서는 전체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간 처리량만 봤을 때도 거의 1위.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위 정도 했는데 크게 양에 대한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동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수도권과 인천, 경기 쪽에서는 좀 막강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웬만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시장 점유에서도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자회사를 둠으로써 전국적인 이제 매출을 좀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수혜가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있긴 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잠깐 이슈가 한창 돼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슈가 되었을 때 웬만해서는 폐기물보다는 이제 마스크나 알코올,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에는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장기화될 걸 이제 조짐이 나옴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동사뿐만이 아니라 YN텍이나 KDETS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같이 함께 덩달아서 그룹핑이 되긴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인터넷의 매출 규모나 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독보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강한 시세가 얼마 전까지 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나 그리고 이제 태풍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는 그대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그대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재활용이나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덩달아서 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분야 중에서 5번째였나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런 이슈와는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수혜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나 지금 재건축 관련된 이제 규제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또 이슈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특성상 높은 진입 장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중간 처리 업체들이 일단 현재 한 500개가 넘거든요. 많이는 있는데 그만큼 시장 점유로 봤을 때는 1%가 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선이엔티만큼 독보적으로 갈 수밖에 가는 기업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진입 장벽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폐기물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거든요. 자칫 약간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이거는 관공서나 정부, 지자체 쪽,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성공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아왔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0억대를 돌파를 하면서 외형 성장이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20%가 넘는 이제 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2분기 올해 이제 매출액만 잠깐 보면 500억 원이 이제 달성을 했고, 이거는 이제 작년도 2분기 대비 약 한 10%에 달하는 성장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해서 이제 수익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172% 성장을 했고요. 좀 합산을 해서 누적을 좀 계산을 해보면 상반기 매출만 딱 봤을 때 1,000억을 일단 넘었습니다. 1,015억 원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25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들이 단순히 이슈나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실적으로 좀 찍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 좋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매번 방송 때마다 강조를 드리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마 전까지 52주 신고가 12,100원 상장일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8월 10일 날 기록을 했는데 아마 주가가 그 자리였으면 아마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이제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면서
매물이 제법 출회가 됐는데요. 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관심, 이제 우리가 투자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를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서 이제 중요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현금성 자산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50억 원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 투자 부동산 포함해서 1,500억 원 정도, 이 자산만 합치더라도 2천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계속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최근에 근데 다만 이제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변동성,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변동성이 조금 확산이 좀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한 번에 좀 접근 전략을 좀 취하는 것보다는 분할적으로 좀 눌림목에 대한 좀 지속적으로 좀 현재 있는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부분들로 좀 가져가 보신다면 좀 나쁘지 않게 연말까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그런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눌림목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격을 좀 잡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좀 강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지수가 계속 장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뭐 나쁘지는 않고요. 일단 단기적인 손절가는 9,36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분할적으로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9,200원, 180원 이 정도 선으로만 좀 맞출 수만 있다면 지금 이제 오히려 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한 1,6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인선 ENT 목표가 1,600원, 손절가 9,300원으로 36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자연재발 폐기물 수혜가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인 인선 ENT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